김건희 여사가 내일 전직 영부인 최초로 포토라인에 섭니다. 특검이 공개 소환을 요구했고 김 여사가 이를 수용한 건데요. 특검 측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이 각 혐의별로 다른 날에 나누어 소환 조사하고 각 소환 조사 사이에 최소 3, 4일의 휴식 일정을 보장하고 오후 6시 전에는 조사를 종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특검 사무실로 출석을 합니다. 공개 소환입니다. 영부인 최초로 피의자 신분의 포토라인을 서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도요, 영부인들이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이순자 여사, 권양순 여사, 김윤옥 여사 모두 비공개 조사였거나 아니면 서면 조사에 그쳤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이번에 피의자 신분 공개 소환. 윤 전 대통령이 소환됐을 때는 그때는 좀 지하 주차장으로 가겠다며 신랑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 여사는 뭐 수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될까요? 아마 그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에 대한 어떠한 그 체포영장 발부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구속 취소 이후에도 구속영장까지 새로 발부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인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어떤 김건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대응을 하게 된다면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구속영장까지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다라는 아마 위험성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이제까지 정치인에 대한 수사 그래도 뭐 대부분 어떤 포토라인에 서서 공개 소환에 응했고 또 공개 소환을 할 때 어떤 간단한 메시지라도 냈던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대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이고 뭐 내일 포토라인에 서서 어떤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중요한 얘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뭐 간단한 입장 표명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향후에 내일 아마 조사 이후에 김건희 특검은 어떤 그 방향이 조금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김 여사의 출석 요구서에는 이렇게 4가지 의혹들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뇌물수수, 또 재산신고 누락 하며 내일 부장급 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하고요. 조사 전에 별도의 티타임은 따로 없을 거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김건희 여사 측에서요.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다 설명하겠다. 있는 그대로. 경험한 것을 모두 말하겠다. 묵비권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팀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팀의 어떤 전략, 대응 전략이 상당히 정반대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저 두 부부들의 입장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다를 수 있을 것인가, 같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지금 같아서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말할까 자기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영역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역으로 보면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어차피 본인이 갖고 있는 뭐 그 행태가 어찌됐든 간에 특검의 조사 결과, 재판의 결과가 굉장히 무거운 형별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제 그런 측면과 대조적이기 때문에 저런 다른 양태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항상 그래 왔듯이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자신의 어떤 제명에 관하여 자기가 해명할 수 있고 또 경감시킬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출석 조율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측이 제안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특검이 제시한 혐의들이 방금 보셨습니다만 워낙 많습니다. 크게 봐도 4가지 일단 사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좀 좋지 않다. 하루에 하나씩만 조사하고
뭐 4번 필요하면 4번 나오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만 특검에서 사실상 거부했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구자영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 측에서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이렇게 조사했지만 특검이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일 그 많은 혐의들 다 한꺼번에 조사받게 되면 굉장히 고강도 조사가 될 테고 그리고 혹시 조사 과정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황은 안내받지 못했다라고 하는군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사를 중단하고 의료진을 부르거나 이제 이런 이제 응급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상황을 양쪽에서 무슨 뭐 옥신각신하는 상황처럼 인식할 필요는 없는 게 저게 법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6시까지 마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이례적인 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2023년인가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조사 있을 때 나 6시면 무조건 나가겠다 막 이래가지고 설전 요구 같은 거 뉴스 기사로도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왜냐하면 6시가 되면 일단 일과가 끝나기 때문에 야간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필 서명으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조사가 거기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시에 맞춰주지 않는다 그래도 더 할 수 있는 거는 저녁 9시 정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6시인지 9시인지 협의의 영역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응해야죠. 그리고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특검 측에서도 이제 의료진을 불러가지고 조치를 취해 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혐의를 하자라는 건 하나의 제안으로서 나도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이만큼에 대해선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이제 이런 차원이고 그것 때문에 횟수가 늘어나면 내가 감당하겠다. 그건 나오겠다라는 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보이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 때 입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도 특검 처음에는 소환 조사에 계속 응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구속영장을 너무 빨리 쳤어요. 원래 일반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을 수사 마무리 마지막 단계에 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피의자에게도 내가 혐의를 소명해서 최대한 떨굴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지 계속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하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구속하는 바람에 입장이 돌변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그냥 기소해라 이런 입장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김건희 여사도 나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난 혐의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이걸 표함과 동시에 구속영장에 대한 그런 뭐 밀당 이런 계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